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8조 5천억 원이 넘는 내년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앞두고 반대대책위가 오영훈 지사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김찬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벌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개수 조정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벌인 뒤 모레 본회의에 상정해 내년 예산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오는 19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월정리 비상대책위가 오영훈 지사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비대위는 모레 기자회견을 열고 증설공사의 추가 불법 내용을 폭로하고 오영훈 지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와 별도로 월정리 마을회는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공사 반대 운동을 계속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한 제주 상장기업 육성 지원 포럼이 모레 열립니다. 투자 유치를 활용한 상장 지원 방안과 상장기업 육성 추진 전략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모레부터 이틀 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기부자에게 줄 답례품 공급업체 신청을 받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제주형 청년 보장제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주형 청년 보장제 실현을 위한 기본 계획안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복지 등 전 영역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내용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직업을 찾는 탐색기에는 체계적인 상담과 함께 사회 진입 안정 지원금이 지급되고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회 진입기에는 청년 창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물론 청년농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혁신 벤처펀드도 조성됩니다. 안정기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이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제주도가 40만 원을 적립해주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늘리고 공공주택 7,000세대도 공급합니다. 구분을 세분화시키고 실제 전달 체계를 통해서 청년들이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진단받고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이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효율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맞춤형 사업을 지원할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의 통합 사례 관리처럼 클라이언트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정책을 연계해주는 코디네이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달 체계에 대한 게 전무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청년보장제가 이제 모든 청년이 빠짐없이 누리는 그런 보장체계를 진입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청년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의 소수가 조금 이제 같이 도와 같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주도는 청년정책실무위원회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청년보장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4.3 인권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미 의회가 설립한 공공정책연구기관이 주최한 만큼 앞으로 4.3 진상규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미 연방의회가 지난 1968년 설립한 공공정책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 외교와 안보, 냉전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이 연구소에서 4.3 인권 포럼이 처음 열렸습니다. 캐서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 대사와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동북아 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4.3과 미국의 책임 문제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4.3이 미군 정하에서 일어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미 군사 고문단의 통제하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미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간직하고 있는 미국은 이제 제주인들이 천부의 권리를 빼앗겼던 제주 4.3의 진실과 마주할 때입니다. 유족들의 증언과 4.3 진상규명의 역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 안에서 4.3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떨어져 공론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억과 교육의 문제에 중심을 두고 끊임없는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미 의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 유족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건전한 한미 동맹을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One day President Biden to visit, perhaps together with President Yoon, the Jeju Peace Park, thus show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only a just nation but cares for human rights of its allies. 지난 2019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4.3 심포지엄에 이어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까지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4.3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네, 4세대 미래차를 구현하는 자율주행차가 대구에서 시범 도입됐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물건도 배송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인데요.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자율차를 탈 수 있습니다. 대구 MBC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고 가속 페달 위에 발을 올려두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차가 움직입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이렇게 멘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AVB 화면에서 자율주행 온오프 버튼으로 승객분이 확인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달구발 자율차로 불리는 4세대 미래차가 대구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를 부른 손님을 테크노폴리스 10.6km 구간에서 무료로 태워줍니다. 맨 처음에 탈 때는 자율주행 택시라고 해서 조금 이제 걱정이 내심되었었는데요. 근데 직접 타보고 난 뒤로는 이런 기분은 바로 해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시와 자율주행차 관련 6개 업체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실증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내년에는 운행 구간을 국가산업단지 일대까지 28.2km로 늘리고 물류 배송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돼서 물류까지 운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자 주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하는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탑니다. 대구에는 시내도로 90km 구간에 달리는 자동차의 실시간 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지능형 교통체계를 150km 구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서대구 역사와 그리고 테크노폴리스를 연결하는 자율차 운행 시범지구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향후에 리빙랩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국토부의 사업에 공모에 도전해서 대구시는 올해 초 자율주행 융합지원센터도 문을 여는 등 자율주행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광주시는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광주 경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산업혁신추진위원회까지 꾸려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 MBC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빅그린 산단입니다.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신청 부지인 빅그린 산단을 찾아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사단은 국가산단이 필요한 당위성과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광주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주력 사업인데 이 대전환의 시점에 뒤로 처지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혁신 추진위도 출범시켰는데 기아차와 GGM, 대학, 광주 테크노파크 등 산학연이 두루 참여했습니다. 추진위는 국가산단에 지정되면 산단의 형태 규정과 각종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국내외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의 대혁신을 이루는 어떤 허브를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자동차 등등 그 혁신을 한번 이 호남에 한번 터전을 만들자. 현재 광주시가 유치전에 뛰어들고 추진위도 출범시킨 건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나야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광주 경제를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에서입니다. 광주 지역에는 국가산단 3곳을 포함해 13개의 산단이 있는데 이 가운데 9곳의 산단 분양률은 100%에 이르고 자동차 전용 산단인 빅그린 산단 분양률도 85%에 달하는 등 주요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포화 상태입니다. 신규 부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빅그린 산단 인근에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 등 광주형 일자리 시즌2 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허가 과정도 축소되고 국비 예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현재 국가산단 유치 전에 광주 등 19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올 연말쯤 최종 선정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역에 완성차 공장이 2개나 있고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광주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큰 추위는 없지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주로 한라산을 경계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고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밀려오겠는데요. 이번 주에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공기질은 좋겠습니다. 다만 어제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해서 내일은 이 황사먼지가 유입돼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6도, 서부와 동부 지역 7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11도에서 12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성판악은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구름의 양이 많아서 도서 지역도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0.5에서 1.5m 안팎으로 더 잔잔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밀려옵니다.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겨울 제주 지역의 최대 전력 수요량이 여름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 따르면 올겨울 제주 지역 최대 전력 수요량은 110만 킬로와트에서 많게는 112만 킬로와트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특히 강추위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사상 첫 110만 킬로와트를 돌파한 올 여름보다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 사용자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도민과 관광객 2만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 87%, 보통 8%, 불만족 5%로 나타났습니다. 또 91%는 공공 와이파이가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고 이용 장소는 버스 정류소가 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도가 전기 이륜차 140대를 보급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금은
경형 140만 원, 소형 240만 원, 대형 300만 원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도내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고 오는 16일까지 출고해야 합니다. 제주시가 내년 상반기 청소 인력 기간제 근로자 1,420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사업별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가 600명으로 가장 많고 생활 폐기물 주말 수거와 가로 환경 정비 등 12개 분야에서 채용이 진행됩니다. 제주시 생활환경과와 읍면동사무소는 이달 안에 사업별로 채용을 공고합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